안녕하세요. 저는 68 이만수입니다. 40년간 지켜온 회사,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불을 끄는 사람이죠. 젊은 시절엔 꿈이 컸습니다. 이제는 그저 경비실에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직원들은 제게 인사도 없이 지나가곤 합니다.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다들 바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유독 한 명, 신입사원 최은지 씨만은 매일 정중히 인사를 건넵니다. 작은 온기가 느껴지는 순간이죠. 어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퇴근하려는데 은지 씨가 우산을 건네며 감기 조심하세요 했습니다. 그 순간 로비의 창립 사진 속 젊은 날의 제 모습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 그 사진 속 청년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 못했던 제 이야기, 오늘은 여러분께 조심스레 꺼내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다 같이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참 궁금합니다. 댓글로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럼 이제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볼게요. 매일 아침 4시 30분,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온 습관은 이제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깔린 판교의 새벽.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저는 이미 그 감각에 익숙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가장 먼저 선우테크의 문을 열 경비원 이만수입니다. 뜨끈한 물로 세수를 하고 구석구석 깨끗이 면도를 마친 후 정갈하게 다림질된 감색 경비복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시간이 제 얼굴에 깊은 흔적을 새겨놓았지만 6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나는 출근 준비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내 자존심이었으니까요. 5시 40분, 선우테크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둑한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적막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형광등을 하나씩 켜며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내 발소리만이 텅 빈 공간에 메아리쳐 돌아왔습니다. 마치 이 거대한 건물 속에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경비실에 짐을 내려놓고 곧바로 아침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각 층의 전등, 화장실, 비상구. 하나하나 점검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었습니다. 여기 물기가 있네. 3층 복도 한쪽에 작은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쏟아놓고 간 커피였을까요? 서둘러 청소도구를 가져와 닦았습니다. 누군가 미끄러질 수도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사소한 일 하나에도 마음을 다했습니다. 이곳은 내가 지키는 공간이니까요. 내 자존심이 담긴 공간이니까요. 7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경비실 앞에 서서 등을 곧게 폈습니다. 군인 시절 배웠던 자세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모든 직원에게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바쁜 걸음으로 휙 지나갔습니다. 눈인사조차 없이 혹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마치 내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가슴 한구석이 쓸쓸함으로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오랫동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지만 내 존재는 그저 건물의 일부처럼 당연시되었습니다. 때로는 벽지나 의자와 다를 바 없는 존재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부터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최은지 씨. 그녀는 매일 아침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녀의 인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내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내 존재가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였지만 하루 종일 내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마치 겨울 한파 속에서 만난 한 줄기 햇살 같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최은지 씨가 환한 미소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따라 그녀의 미소가 더 반가웠습니다. 아침부터 무시당한 기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경비원님,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바깥 공기 마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앉아 계시기만 하면 허리 아프실 텐데 목이 메었습니다. 내 건강까지 걱정해주다니. 나이든 경비원의 허리 통증까지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네, 최씨. 고맙습니다. 조언대로 해볼게요.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어도 지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누군가가 나를 한 사람으로 바라봐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그런 작은 순간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사무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나는 자리를 지키며 출입자를 확인하고 택배를 정리하고 방문객을 안내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상이었지만 나에게는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기 시작할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구나. 한때는 이 회사를 이끌던 사람이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는 아무도 모른 차에 오늘도 나는 그저 경비원 이만수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적어도 오늘은 한 사람이 내게 미소 지어주었으니까요. 아침부터 회사가 이상하게 분주했습니다. 분기별 실적 보고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 직원들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굳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전기처럼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복도에서는 속삭이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목표 달성 못했대. 또 구조조정 있을지도. 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나이든 직원들에게 가장 두려운 말이었으니까요. 오전 10시 강도윤 실장이 주도하는 회의가 끝났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는 직원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흔적 같았습니다. 곧이어 강 실장이 비서와 함께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경비실을 향했습니다. 뱀이 먹이를 노려보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저기요, 경비 아저씨.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목덜미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강 실장은 늘 사람을 부를 때 이름 대신 직책이나 저기요 라고 불렀습니다. 인격을 무시하는 그 말투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실장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로비가 왜 이 모양입니까? 바닥에 먼지가 있고 저기 화분도 관리가 안 되고 우리가 고객사를 맞이하는 첫인상이 이래선 안 되죠. 분명 아침에 깨끗이 청소했는데 바닥을 내려다보니 누군가 신발에 묻혀온 흙이 조금 떨어져 있었습니다. 화분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지만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인 망신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리고 경비는 경비답게 좀 하세요. 왜 직원들에게 말을 겁니까? 불필요한 친밀감은 업무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당신은 경비원일 뿐이에요. 경비원일 뿐이라는 말이 가슴을 도끼로 내려찍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단순한 인사조차 불필요한 친밀감이라니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서러움을 꾹 누르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자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통증이 오히려 위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경비실에만 계세요. 로비, 순찰 외에는 자리 이탈 금지입니다. 알겠습니까? 강 실장은 내 대답도 듣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내 존재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내가 공기처럼 투명해져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서 기획실 직원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내가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강 실장님이 경비 인력 교체 검토 중이래. 나이도 많고 비효율적이라고. 젊은 경비원으로 바꾸면 월급도 줄일 수 있대. 그래? 근데 저분 일은 잘하잖아. 벌써 몇 년째 여기 계신 분 아냐? 요즘은 CCTV랑 첨단 보안 시스템이 있는데 뭐하러 나이 든 경비원이 필요해? 솔직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잖아. 실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마치 날카로운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밥 한 숟갈을 뜨려는데 손이 떨려 젓가락을 제대로 쥘 수 없었습니다. 입안이 마르고 목이 메었습니다. 갑자기 밥알 하나하나가 목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일해온 회사에서 이제 비효율적이란 딱지가 붙었습니다. 말 그대로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오후 강 실장은 회의실에서 직원들에게 효율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나는 경비실 CCTV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노후 인력 교체가 필요합니다. 특히 경비, 청소, 시설 관리 분야에서요. 젊고 효율적인 인력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나이 든 직원들은 회사 발전에 방해가 됩니다. 노후, 인력, 방해. 그 말들이 화살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노후라니요. 내가 방해라니요. 분노가 치밀었지만 표현할 곳이 없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났습니다. 아팠지만 그 통증조차 무뎌졌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으니까요. 퇴근 시간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를 빠져나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최은지 씨도 동료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달리 내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강 실장의 눈치를 보는 걸까요? 이해는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더 쓸쓸해졌습니다. 작은 희망마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순찰을 마치고 경비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사무실, 꺼진 불빛 사이로 창밖 판교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밤하늘처럼 내 마음도 캄캄했습니다. 어깨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여기서 보냈는데 이렇게 끝나는 건가? 작은 한숨이 경비실을 채웠습니다. 불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남은 생활은 어떻게 해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럼에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리니까요. 적어도 아직은. 하지만 언제까지일까요? 이 불안함을 얼마나 더 견뎌야 할까요? 아침부터 하늘이 잔뜩 찌푸렸습니다. 마치 내 마음을 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곧 쏟아질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의 발걸음이 더 바빠 보였습니다. 나는 경비실 안에서 우산을 몇 개 준비해 두었습니다. 혹시 우산을 못 가져온 직원이 있을까 싶어서요. 아무리 무시당해도 이것이 내 일이었으니까요. 예상대로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보슬보슬 내리던 비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쳤습니다. 마치 하늘도 내 처지를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로비로 들어오는 직원들의 옷과 신발에 빗물이 묻어 바닥이 젖었습니다. 나는 자리를 지키면서도 틈틈이 바닥을 닦았습니다. 누군가 미끄러질까 염려됐으니까요. 아직도 강 실장 눈에 띄고 싶어서 그러세요?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할아버지. 기획실 직원 한 명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조롱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가슴이 찌릿했지만 무시했습니다. 참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요. 내 일에 충실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하루 종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할아버지 존중은커녕 나이까지 비웃는구나. 점심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비가 폭우로 바뀌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며 비가 사납게 내렸습니다. 마치 내 분노가 하늘에 전해진 것 같았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창가로 몰려가 비를 구경했습니다.
아무도 경비실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최은지 씨가 경비실로 다가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며 걸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지켜보는 것을 피하려는 듯 했습니다. 경비원님, 혹시 출출하시면 드세요. 오늘 간식을 좀 많이 가져왔거든요. 작은 종이 봉투에 샌드위치와 우유가 들어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친절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녀는 알고 있을까요? 고맙습니다, 최 씨. 이런 것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을 숨기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네, 당연한 거죠. 아, 그리고 최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강 실장님 얘기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경비원님은 정말 우리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인데 그녀의 진심 어린 위로에 목이 메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 내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비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하늘이 검은 장막을 내린 듯 어두웠습니다. 직원들이 우산을 꺼내며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나는 경비실에 준비해둔 우산을 꺼내 로비에 비치했습니다. 아무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우산을 가져갔습니다. 그때 최은지 씨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우산을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비원님, 이거 가져가세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퇴근하실 때 필요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새로 산 건데 경비원님께 드리고 싶어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새 우산을 선뜻 내게 주다니. 아니에요, 최 씨. 내게는 우산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새 것 같은데 그래도 가져가세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 뵐게요. 그리고 힘내세요. 그녀는 우산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라 흐릿해진 씨앗 속에서도 그녀의 미소만은 선명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최은지 씨가 돌아가고 나는 그녀가 준 우산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작은 친절이 이토록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등불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지막 순찰을 돌기 위해 로비를 지나가는데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로비 벽면에 걸린 회사 창립 기념사진이었습니다.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얼마 전 새로 걸린 사진이었습니다. 전에는 무심코 지나쳤던 사진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우산을 손에 꼭 쥐고 그 사진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이영섭 회장과 몇몇 창립 멤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 왼쪽에서 두 번째 서 있는 사람은 나,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이 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서 있는 30대 이만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전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아득했던 과거의 기억들이 거센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덮쳤습니다. 그 시절 나와 이영섭 회장은 함께 선우테크를 창립했습니다. IT 벤처 붐이 일던 시절 우리는 큰 꿈을 품고 시작했습니다. 밤새워 코드를 짜고 투자자를 만나고 미래를 그리던 열정적인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 경영 방향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생겼고 결국 나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이영섭 회장의 제안으로 경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네가 시작한 회사야. 네 자리는 항상 여기 있어. 직함은 중요하지 않아. 회장의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나는 이 회사의 창립자로 돌아왔습니다. 경비원으로서. 내가 시작한 회사에서 이제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러니가 가슴을 찢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통제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 꿈, 그리고 지금의 현실 사이에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결심이 굳건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사진 속 젊은 나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시작한 회사야. 내 자리는 여기에 있어. 어떤 모습이든 어떤 처우를 받든 이곳이 내 자리야.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로비의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모여 소공어리고 있었고 내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저 분이래 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오전 9시 인사팀 과장이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이만수님, 잠시 회의실로 와주시겠어요? 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내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이미 무슨 일인지 직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3층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강도윤 실장과 인사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강 실장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승리자의 미소였습니다. 앉으세요, 이만수 씨. 강 실장의 말투에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그 말투에 모욕감이 느껴졌습니다. 의자에 앉자 인사팀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회사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경비직을 외주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만수님께서는 이번 달 말로 퇴직하시게 됐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귀에서 윙소리가 들렸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강 실장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이만수 씨 나이도 있으시고 요즘은 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당신의 역할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하겠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를 폐기 처분하듯 말하는 그의 태도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넘게 이 회사를 위해 일했는데 이렇게 차갑게 끝나는구나. 당신의 역할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 말이 가슴을 칼로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목구멍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런 순간에도 품위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할 말이 많았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회사의 창립자라는 사실을 밝힐까 생각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경비실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천근만은 무거웠습니다. 마치 쇳덩이를 달고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최은지 씨와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이미 소식을 들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눈물을 참는 듯했습니다. 경비원님, 그녀가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나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구의 동정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마주할 기운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경비실에 돌아와 앉자 현실감이 밀려왔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생계는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두려움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웠습니다.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 가지 않고 경비실에 있었습니다. 밥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내 메신저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회사 내부 게시판에 새 글이 올라왔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무심코 클릭했습니다. 익명, 우리는 왜 이만수 경비원님을 내보내려 하는가? 제목부터 눈길을 끌었습니다. 내용을 열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30년 넘게 우리 회사를 위해 일하신 분을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내보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요? 더구나 그분이 이 회사의 창립 멤버 중 한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로비의 창립 사진을 보세요. 왼쪽에서 두 번째 서 있는 분이 바로 이만수 경비원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분을 내보내려 하는지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우리 회사가 30주년을 맞이하는 방식입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누가 이런 글을 올린 걸까요? 도대체 누가 내 과거를 알고 있는 걸까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댓글이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인가요? 확인해 봤어요? 사진 확인했습니다. 정말 같은 분이세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런 역사적인 분을 그냥 내보낸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강 실장, 이거 알고도 그런 결정 내린 거면 정말 문제 있네요. 글이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졌습니다. 메신저 알림이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사내가 발칵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기쁨, 당혹감, 두려움. 무슨 감정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강 실장이 분노한 얼굴로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만수 씨, 이게 무슨 짓입니까? 직원들을 선동하다니. 당신이 이런 글을 올리게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가 경비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거짓말 마세요. 누가 당신의 과거를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퇴직을 거부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요. 당신은 이번 달 말로 나가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의 눈에서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글은 정말 제가 쓴 게 아닙니다. 강 실장은 경비실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의 분노가 경비실 안에 남아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거운 것은 내 마음이었습니다. 퇴근 시간, 사무실이 조용해질 무렵 최은지 씨가 경비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경비원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반드시 해결될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글 혹시 그녀가 쓴 걸까요? 묻고 싶었지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고마울 뿐이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최 씨, 괜찮아요. 인생은 이런 거죠. 고맙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선우테크 창립 당시의 사진들, 젊고 열정 넘치던 시절의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이영섭과 함께 밤새워 일하던 날들, 첫 계약을 따냈을 때의 기쁨, 서로를 믿고 꿈을 키워나가던 시절, 모든 것이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깊어갔습니다. 내 마음속 어둠도 함께 깊어갔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통제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회사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같았습니다. 직원들이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살짝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그 글이 미친 영향인지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내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비 그쳤네요. 다행이에요. 낯선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어색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는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창립자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야 인사를 건네다니 인간이란 참 그런 존재인가 봅니다. 오전 11시 갑자기 이영섭 회장이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회장은 거의 본사에 나오지 않았기에 모두가 놀란 눈치였습니다. 특히 강 실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마치 피가 한 방울도 남지 않은 것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만수 씨, 잠시 내 사무실로 올라와 보게.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강인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나는 회장을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감이 왔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향기가 났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의 취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샌다루드 향의 방향제, 그리고 창가에 놓인 난초, 모든 것이 30년 전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창가에 앉았습니다. 판교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자네를 내보내려 했다고 들었네. 회장의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자네를 지켜주지 못했어. 요즘 경영에서 손을 떼고 있다 보니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그저 내일이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일세. 자네도 알고 있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기회가 될 거야. 회장의 눈빛에서 무언가 계획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내게 무언가를 속삭였고 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최선의 방법일까요? 다음 날 선우테크 창립 30주년 기념 행사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전 직원이 모였고 중요 고객사와 언론사도 참석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경비복을 입고 행사장 문 앞에서 안내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대장을 확인하고 방문객을 안내했습니다. 강 실장이 사회를 맡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회사의 성장 과정과 미래 비전에 대해 화려한 말로 포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모든 성공이 그의 공로인 것처럼 말이죠. 우리 선우테크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경영, 젊은 인재 영입, 그리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그리고 창립자 이영섭 회장을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무대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이 엄숙했습니다. 30년 전 우리는 작은 꿈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잊혀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효율성만이 아닌 사람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분 없이는 선우테크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분은 우리 회사의 진정한 영혼입니다. 회장이 손짓했습니다.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만수 씨,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습니까? 행사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려 걸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떨리는 다리로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30년 만의 무대였습니다. 이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선우테크의 공동 창립자, 제 오랜 벗 이만수입니다. 회장의 말에 행사장이 술렁였습니다. 놀란 표정, 의아한 표정, 그리고 강 실장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이만수 대표는 선우테크의 초창기의 기술 개발을 이끌었고 우리 회사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없었다면 오늘의 선우테크는 없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경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이 회사를 사랑하기에 경비원으로 돌아와 묵묵히 회사를 지켜왔습니다. 행사장에 놀라움의 탄성이 흘렀습니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나를 향했습니다. 부끄러움, 긴장감,
그리고 이상한 해방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만수입니다. 30년 전 이영섭 회장님과 함께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저는 이 회사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부터 옥상의 안테나까지 이 건물의 구석구석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회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강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의 표정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기술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정한 성공은 없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며 깨달은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인사를 건네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될까요? 청소 노동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효율성이란 이름 아래 인간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말을 마치자 행사장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은지 씨가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쳤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 둘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부터 이만수 이사는 우리 회사의 조직문화 자문역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인재를 다시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회사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도 중시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강 실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을 쾅 닫는 소리가 행사장에 울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었습니다. 존경과 미안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들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로 내려왔을 때 직원들이 하나둘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동안 무시했던 사람들, 인사도 없이 지나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사님.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진심 어린 사과가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한 것은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그저 한 사람으로서의 존중이었다는 것, 타이틀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 그것을 되찾았습니다. 이틀 후 전체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강도윤 실장이 지방사업부로 전보 발령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경비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대신 평범한 정장을 입고 조직문화 자문역으로 출근했습니다. 사내 복지시설 옆에 작은 사무실이 마련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첫날, 최은지 씨가 꽃다발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이사님. 이사님, 낯선 호칭이었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더 환해 보였습니다. 마치 태양 같았습니다. 그 글, 최 씨가 쓴 거였죠?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살짝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회장님께 이야기를 전달했을 뿐이에요. 로비에서 우연히 이사님이 사진을 보고 계신 모습을 봤거든요. 그때 의문이 들어서 회장님께 여쭤봤어요. 회장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더라고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 어린 신입사원의 용기가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니. 그래도 고맙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일은 없었을 거예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참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저 경비원님이 너무 좋은 분이셨으니까요.
항상 친절하게 인사해 주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묵묵히 일하시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그녀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 순간 내가 그동안 보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영섭 회장이 내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했지만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자네를 경비원으로 들여보낸 것 미안하네. 더 일찍 나서지 못해서. 아닙니다, 회장님. 제가 원했던 일입니다. 그 덕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회장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자네가 떠난 후 회사가 많이 변했어. 효율성만 따지고 사람은 뒷전이 됐지. 숫자만 줬다 보니 회사의 영혼을 잃어가고 있었어. 자네가 필요했네. 회장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추억, 현재의 고민, 그리고 미래의 계획까지. 마치 3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자네가 제안한 변화들 다 실행하세.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로 돌아가야 해. 회장의 결단에 감사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사내 순회를 시작했습니다. 각 부서를 돌며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비원 시절에는 들을 수 없었던 진솔한 이야기들이 쏟아졌습니다. 업무 스트레스, 상사와의 갈등, 불합리한 지시, 워라밸 문제. 직원들은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이만수 이사님,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부서는 야근이 너무 많아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요. 저희 팀장님은 의견을 내면 무조건 무시해요. 아이디어가 있어도 말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일하는 게 너무 외로워요. 경쟁만 있고 협력이 없어요. 회사의 문제점, 개선할 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사람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니 사람이 기계처럼 취급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후 전체 직원 미팅이 열렸습니다. 내가 첫 발표자였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경비원 시절과는 다른 긴장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만수입니다. 한 달 전까지 저는 이 회사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보고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바라본 회사는 조금 달랐습니다. 아침마다 인사 없이 지나치는 직원들, 야근으로 지친 얼굴들, 서로 경쟁하느라 협력을 잊은 모습들. 우리는 어느새 효율성이란 이름 아래 인간미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경비원 시절의 경험, 느낌, 그리고 개선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직원들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감, 이해, 그리고 변화에 대한 열망이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람 중심 경영을 시작합니다. 첫째, 강제 야근 금지. 둘째, 수평적 소통 문화 도입. 셋째, 모든 직급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주간 타운홀 미팅. 넷째, 모든 구성원에 대한 존중 캠페인. 발표를 마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직원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는 직원들이 모두 인사를 건넸습니다. 새로 채용된 경비원 분들에게도 존중을 표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는 청소 노동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존중의 문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강 실장이 있었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포스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의 인사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내 경험을 떠올리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몇 주 후 인사팀에서 새로운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역할 교환의 날이라는 제도로 임원들이 하루 동안 경비, 청소,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경험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내가 제안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진정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첫 번째, 역할 교환의 날에 이영섭 회장이 직접 경비복을 입고 로비에 섰습니다. 72세의 회장님이 경비 업무를 하는 모습에 많은 직원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서서 직원들에게 인사하고 방문객을 안내하고 택배를 정리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피곤에 지친 얼굴로 내게 말했습니다. 이만수, 자네가 30년 동안 이 일을 해왔다니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 하루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그의 솔직한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은지 씨는 이제 내 비서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사무실을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제안으로 경청의 시간이라는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던 직원들이 점점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님, 이런 자리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전에는 말할 곳이 없었거든요. 직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로봇 같지 않고 생기 있는 사람들로 변해갔습니다. 3개월 후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전보다 30%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업무 효율성도 15% 향상되었습니다. 행복한 직원이 더 열심히 일한다는 단순한 진리가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결국 회사의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효율성이다. 숫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나오는 효율성. 회장의 말에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경비실은 이제 소통의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들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커피 머신과 편안한 소파가 놓였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적을 수 있는 화이트보드도 설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만수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출근이 즐거워요. 한 직원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경비원으로 지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변화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본 시선이 회사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선우테크는 일하기 좋은 회사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의 변화가 업계의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수상 소감을 발표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객석에는 직원들과 가족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에 서니 1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경비원이었고 지금은 이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타이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 변화였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회사의 경비원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그저 문을 지키는 사람으로만 봤습니다. 투명인간 같았죠.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경비원이었을 때 유일하게 제게 인사를 건넨 한 신입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인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차가운 겨울날, 한 줄기 햇살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인사가 지금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객석에서 최은지 씨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참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성공을 위해 효율성만을 추구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곤 합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회사는 건물이나 시스템이 아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만듭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많은 이들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일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매출만큼이나 직원 행복 지수를 중요한 성과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직원들은 더 행복해졌고 회사의 성과도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율성입니다. 숫자가 아닌 사람에게서 나오는 효율성입니다. 더욱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위대한 성장은
누군가를 존중하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제가 경비원 시절에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인사, 미소,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출근하시면 경비원님께, 청소해 주시는 분께,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진심 어린 인사 한마디를 건네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말을 마치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 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비실에서 홀로 보냈던 시간들, 무시당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인정과 존중,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여정이었습니다. 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로비 한쪽 벽면에 새로운 동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을 위한 회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내 모습과 이영섭 회장의 사진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동판 앞에 서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동판을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모든 것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굴곡과 시련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이영섭 회장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가 다시 태어났네. 처음 시작할 때의 그 초심으로 돌아왔어. 아닙니다, 회장님.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특히 회장님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이제 경비원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나? 가끔 그리울 텐데. 회장의 농담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끔은 그립습니다. 그때의 단순함이요. 책임감 없이 그저 내 일에만 충실했던 시간들. 자네가 경비원이든 이사든 자네는 항상 이 회사의 영혼일세. 잊지 말게. 회장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오후 회사를 나서는데 경비실 앞에서 새로운 경비원 김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사님, 퇴근하십니까? 네, 김 씨.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경험이, 내 상처가 이제는 다른 이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와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과 보라색이 어우러진 황홀한 풍경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색으로 물든 하늘처럼 우리의 일상도 서로에 대한 존중으로 물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걸음을 옮기는데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위대한 성장은 누군가를 존중하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내 발걸음이 햇살 속으로 천천히 이어졌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경비원도 창립자도 아닌 그저 사람으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0년의 시간 동안 내 자리가 어디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 건네셨나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한 줄의 응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지금 잠시 기지개 한번 쭉 켜볼까요? 굳었던 몸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애쓰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운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